뭔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자, 요 다시 한번 엔터. 대륙이 달라지죠?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남극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저 동물 사는 거 이어져 있었죠? 근데 그것이 붙어져 있다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시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2,900년 전에 있었다. 소행성이 아니라 대행성. 네? 소행성은 조그만 거고 큰 대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충격으로 해서 쪼개진 겁니다. 그만 보셔도 되죠? 네, 넘기시고. 이게 뭐냐면요, 흑피역 들어보셨죠? 흑피역 들어보셨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하늘천자. 요거 아니 불자. 흑피역은 탄소 연대 측정해 가지고 최소한 14,000년 전의 유물입니다. 네. 14,000 유물에 한자가 새겨져 있죠. 아까 제가 공룡을 두려울 공자를 쓴다고 했죠. 네. 두려울 공자하고 이 글자들은 다 한 시대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흑피역, 이게 지금 저 몽골, 내몽골에서 나왔어요. 출토됐어요. 거기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고고 하신 분들. 네. 17,000년 전, 14,000년 전 유물로 나옵니다. 천부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시간이 넘어가니까.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아, 여기 나오네. 참불은 이제 우리나라 종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불자가 이 다리가 셋이죠? 네? 모양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불자로 볼 게 아니라 절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리가 셋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애연서에 열석자로 나타난다 그 말 들으신 분 아시죠? 자, 13개 맞죠? 열석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열석자일까요? 재림예수? 미륵불? 미륵불이 열석자로 오신다더라? 재림예수가 열석자로 오신다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밝혀지는 다리가 3개인 것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네. 하늘에서 하늘 아래 절대적인 존재, 이것이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거기를 그 하나님을 대신해 갖고 오는 재림예수, 미륵불 다 똑같습니다. 한번 더 주십시오. 불자.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게 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사람이 언급을 하는 순간 절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전혀 손을 안 대는 상태, 무한대. 사람 손 댈 수 없죠? 시간, 사람 이길 수 없죠? 그게 절대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신라 최치원 선생 있으시죠? 고운 최치원. 최치원 선생이 고기에 현묘한 도가 있었다. 그 현묘한 유불선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시죠? 그 현묘한 도가
3조고를 말하는 것이고, 이 3조고가 다리가 셋인 것이 불자로 오는 겁니다. 14,000년 전에, 17,000년 전에 이미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엔터 쳐주십시오. 금지가 아닙니다. 다시 엔터, 다시 한 번. 네. 계속 쳐주십시오. 네. 이 3조고는 처음 왕관, 네?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것이 고구려 벽화 안쪽에 있습니다. 자, 요것이 계속 되어지는데, 지금 요것들이 실은 봉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황. 지금 현재요. 그럼 대륙은 그 용이 상징을 하죠. 여기 한반도는 봉황을 상징합니다. 그 봉황이 뿌리로 올라가니까 3조고에서 나온다. 근데 하늘천 따지 가물형 그렇습니까? 거물형 그렇습니까? 자, 검다는 것은 새까만 거, 검은 거요. 검은 색깔, 요런 검은 색깔을 검다 그러고, 이건 흑이라고 그럽니다. 현이라고 안 합니다. 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기억이 검습니까? 아니죠. 어른어른한 것이죠. 뭔가 기억이 날 듯도 하고 안 날 듯도 하고, 그것을 가물가물하다 해하고 가물현입니다. 거물현하고 가물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물현은 가물가물할 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가물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현자를 없애기 위해서 거물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검은 것은 흑입니다. 흑백. 예. 요 가물가물 현자. 예. 요것은 뭔지 알똥, 말똥, 아리송 하다. 예. 가물가물하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그린 거거든요. 궁자. 요걸 다 역사학자들 활로 설명합니다. 용 모양에 가까울까요? 활이 더 가까울까요? 활은요, 옛날에 사냥을 할 때 씁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농사를 많이 지었을까요? 사냥을 더 많이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냥을 더 많이 했을까요? 우리나라 벼농사의 시작점이었다니까, 세계.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사냥을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하는 데는 식량이 넉넉했기 때문에 사냥을 안 해요. 서양에 얼음지대에 있고 그 사는 동물들이 얼마 안 되니까 활을 가지고 쏩니다. 근데 몽고지방, 초원으로 된 그 몽고지방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요. 우리나라 시력 측정할 때 2.0까지 측정하지만은 몽고 그쪽은 한 6.0까지 측정해요. 예, 7.0, 8.0까지 나옵니다. 사람 시력이요. 그 사람들이 사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자는 활이 아니라 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자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까마귀를 태양의 새라고 그러죠. 삼조고, 삼조, 천지인, 이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새, 뭔지 가물가물하게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새, 이것이 삼조고입니다. 그 한자를 동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마지막인가? 영권 연자에, 한자 영권 연자에 동자하고 비슷한 차자가 있죠. 자, 연꽃은
바다에서 아니면은 연못에서 나는 것이죠. 근데 왜 수레차가 여기 들어있을까? 이거 수레라고 읽어야 될까요? 태양이라 읽어야 될까요? 태양 맞죠? 예. 연꽃을 태양의 꽃이라 그럽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히고 더럽혀져도 꼿꼿하게 태양의 그 빛을 유지한다 해서 연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레차를 옛날에 태양이라 그랬고, 이것을 수리아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태양을. 그 수리아가 우리말에 아리랑 스리랑의 스리랑이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게 수리랑입니다. 예. 그래서 수리랑이란 말은 태양이란 그 말입니다. 알이란 것은 이 태양이 잠깐 없어졌던 시대 때, 이 아까 저 소도 그렸었죠. 소도 계속 꺾고 이동했었죠. 그때 기러기 철새가 오리가 같이 와가지고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이랑이라고 계속 그 기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이랑하고 수리랑하고 다시 재를 하는 게 알이랑 수리랑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 가고 좀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여기 차가 수레라고 나오죠. 네? 수레 바퀴 있죠. 수레 바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요것은 이제 또 종교적으로도 막 아주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무궁화 근자 있죠. 무궁화 근. 이렇게 보니까 나무 목이 편인데 원래 글자가 진흙근이에요. 자, 무궁화가 꽃이 진흙에 살 수 있습니까? 무궁화 진흙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한글을 보급하기 전에 한자만 쓰던 시대 때 요것을 보면 진흙에 사는 꽃이라고 읽었을까요? 지금 무궁화로 인식했을까요? 진흙에서 사는 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자, 진흙에 사는 꽃, 무궁화가 맞을까요? 연꽃이 맞을까요? 네, 연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무궁화는 무구개라고 고유명사가 따로 있어요. 무광나무, 무구개. 그리고 여기 있는 무궁화는 보통 명사입니다. 무궁하게 피는 꽃, 그것이 아까 연꽃입니다. 그 역사를 찾아 올라가야 개천절의 역사가 나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빨리. 가시연꽃, 예? 진흙 속에 삽니다. 예, 이것을 무궁화라고 그럽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 성서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성서라는 것은 성스러운 글, 성스러운 경전을 얘기하죠? 자, 보통 명사일까요? 고유 명사일까요? 보통 명사가 맞겠죠? 자, 근데 바이블이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는 번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바이블이라 읽어야 되죠? 그거 왜 성서라고 번역해 버렸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예, 일본 놈들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목사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짜가지고 바이블이라는 것을 보통 명사 성경이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스러운 경전, 불경이고 다른 경전, 그것을 성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박정희 정권이 그랬죠. 동무란 말 못 쓰게 했죠. 어깨동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동무 나하고 뜻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죠.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북한에서 쓴다고 해서 그 말을 없애보면 됩니까? 이런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근데 성경이 지금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경전이란 말을 보통 명사 아무 좋은 책에는 성서라고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아까 저 지중해 나오죠?
제가 요걸 설명하려 했는데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중해가 영어로 메디터레이니언 씨 이렇게 합니다. 메디터레이니언 씨. 자, 근데 요것이 보니까 땅 지자의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 그러니까 땅 가운데 바다인데 메디터레이니언 씨가 그대로 해석하니까 땅 가운데 바다예요. 예? 근데 여기 흑해를 보니까 홍해하고 요거 두 개를 보니까 이게 음양오행에 나오는 수에 해당하고 요거에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흑해, 홍해, 황해가 되겠죠? 황해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서해를 뭐라고 부릅니까? 황해라고 부르죠? 자, 황하물이 아무리 흙탕물이 내려도 바다가 누렸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명을 우리나라 서해에다 옮겨놔본 거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대륙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요것을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축소시켜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동반도 이해가 여기가 황해라 하면 산동반도 이쪽에가 여기가 발해가 있죠? 지중해 이해가 발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해 이해가 발해가 있으니까 지중해 이해가 발해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발해였습니다. 유럽이. 아까 아랄에 잠깐 나왔었죠? 제가 순서를 지금 조금 바꿔서 죄송한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아랄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갇혀버립니다. 사람이야. 대륙이 변형될 때 아까 저 행성 떨어져갖고 갈라진 거 보셨죠? 그때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나온 게 아리안족입니다. 이 아리안족이 인도로 내려가고 밀고 들어가니까 인도에서 쫓겨가지고 스리랑카로 쫓겨나죠. 그 스리랑카가 우리말의 수리랑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리랑이 수리랑이라고. 수리가 태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태양의 민족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면 우리 민족의 1만 년 역사가 거기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옆에 가면은 시리아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정도가 시리아 있겠네요. 그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도 우리말의 수리아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앞에 이자는 묵음입니다. 묵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스라엘이죠. 스라엘의 스라가 수라입니다. 수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우리말의 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온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동을 하면서 떨어져 나갔다. 그 사이에 대륙이 갈라져 나가가지고 각 민족으로 퍼져 나간다. 네. 거기까지 올라가야 개천절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냥 넘겨주실래요? 이게 잃어버린 무대륙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태평양입니다. 여기가 무대륙이 있었다고 영국의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진짜 그럴듯한가 이제 보게요. 땅이 바다에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무대륙이 떠 있어갖고 바다에 깔아앉았을까요? 땅 위에가 움푹 패여갖고 거기가 물이 고인 거이 바다죠? 그러면 요 지금 바다가 육지 위에가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가 육지가 있는 거예요? 위에 바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무대륙이 태평양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아까 대륙이 갈라지기 전에는 대륙이 하나였겠죠? 하나였으면 바다는 몇 개? 바다도 하나. 그 바다 이름이 뭐? 태평양.
예?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태평양이라는 바다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이 바다 가운데가 대륙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쪼개져 나가가지고 5대양 6대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태평양에 있다는 무대륙은 잘못한 거죠. 그죠? 대륙이 하나였던 것을 무대륙이라고 그러고 그 무가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어머니 모자하고 똑같습니다. 에? 어머니 모자 한자 부수를 찾아보면 이게 계집여로 알고 있는데 계집여가 아니라 말 무자가 기본 부수입니다. 그 말 무자는 대륙 전체를 무라고 그랬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 모자 부수 계집여 아닙니다. 그 이전에 대륙이 대략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조그맣죠? 지구본으로 확인하셨죠? 에? 대륙은 한쪽에만 몰려있다. 그렇죠? 요거 보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한쪽에만 이렇게 그려놨는지. 아시겠죠? 예. 지도 거짓말 안 했는다.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달력이 나오는데요. 이제 개천절을 설명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가방으로 다 뒀나? 요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먼저. 한 장만 더요. 한 장 더요. 저 순서를 잘못 적였네. 한 장만 더. 한 번 더. 2012년 12월 21일 날 마야 달력이 마지막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정도 돼가지고 마야 달력이 마지막을 선언해 놨을까 그거죠. 그러면 이 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일이 있겠죠. 있겠죠. 자, 지금 작년 재작년이 우리말에 병신육갑한단 말 있죠. 이 병신년에는 갑이 바뀐다는 것을 병신육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갑이 바뀐다 그 말은 이 지구에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변하는 그 시기가 병신년 정도 되는데 옛날 마야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문화에서 애어나기를 비슷하게 이 연도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자, 요것을 제가 보이려고 그랬는데 요것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삼국사기거든요. 삼국사기 보이죠? 삼국사기 권 제13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33년에 갖고 춘정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정월. 자, 여기 37년 하사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동시월 이렇게 돼 있고 추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동 11월 돼 있죠? 자, 이거 뭘 말하냐면요. 정월이 1월이죠? 지금 1월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지금 1월은 음력이든지 양력이든지 겨울입니다. 근데 여기는 춘정월 그랬죠? 4월이 춘사월 그런가요? 하사월 그런가요? 춘사월 그러죠? 근데 여기 하사월이라 그랬죠? 삼국사기 제가 안 적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씨가 적었습니다. 학자. 동시월, 10월이 겨울이라고 적어놨죠? 7월, 지금 7월입니다. 지금 가을인가요? 여름이죠? 가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개천절은 음력도 양력도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날짜 보니까 지금 달력하고 다르죠? 그죠? 그럼 요것이 원 달력인 거죠? 요것을 서양의 달력이 들어오면서 변 양자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바다 양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달력이 없어져 본 거예요. 철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가방이 있을 건데, 조그만데. 야, 갑자기 들어와갖고 기억이 안 나네. 이쪽에 있었나? 거기 없어요? 요거 백으로 넘겨주십시오, 백으로. 오케이. 거기 보면 부채 있어요, 부채, 안에 부채 있어요. 저거 왜 요걸 갑자기 요걸 찾냐면요. 제가, 그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적벽부라고 적어져 있어요. 적벽부. 예? 적벽부 시인데 이 적벽부 처음 나오는 구절에가 임술지 추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추 7월. 이거 뭐라고 돼 있다고 아까? 추 7월. 추 7월 돼 있죠? 적벽부에도 추 7월이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확인해,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된 것은요, 고려사, 삼국사기부터 포함해가지고, 고려사, 명사, 청사, 조선왕조실록, 금방 여기 보여드리는 적벽부에도 이렇게 1월이 봄이라고 기재된 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일본하고 미국이 역사를 조작하면서 요거까지는 조작 못한 거예요. 놓친 거죠. 네? 백스페이로 조금 넘겨주세요. 신달력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요것은 2015년에 만든 달력입니다. 복원한 달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란에가 숫자가 3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음력이고 이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지금 서양력입니다. 이것을 우리 고유 달력을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개자를 써놨어요. 계절력이라고 해가지고 절기력. 이 절기력을 찾아야 개천절이 나옵니다. 네. 근데 서류 제가 프린트한 거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신단실기 당군세기에 보면은요, BC 2333년 지금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그 해가 상옹 갑자년으로부터 120년이 지난 해란 말이 나옵니다. 상옹 갑자년으로부터 125년이 지난 해가 이 BC 2333년이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제가 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457년이 상옹 갑자년입니다. 그 갑자년은 60갑자 하듯이 60년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600년, 3600년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BC 3897년 그 해가 상옹 갑자년입니다. BC 3897년이 언제입니까? 한웅이 세웠던 날짜죠. 그게 BC 3897년입니다. 다시 더 올라가면은 BC 8937년 BC 8937년이 상옹 갑자년입니다. 7197년은 죄송하지만은 상옹 갑자년이 아니라 하옹 갑자년입니다. 그래서 한단고기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BC 8937년은 지금으로부터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망공 95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부터 망공 954년 전입니다.
BC 8937년에 상달은 왜 상달이냐면 옛날에는 숫자 1, 2, 3, 4가 일제시대부터 쓰였다 그랬습니다. 숫자를 안 쓰고 갑을병정 내지는 자축인묘라고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상호는 해자축,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있죠? 그 순서가 자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로부터 시작합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갖고 4개씩 끊어가지고 해자축을 겨울이라 그랬고 인묘진 거기를 봄이라 그랬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을 지금 해월이 되는 거예요. 네. 10월이 해월이고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상달이라 그러고 초승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초사흘이에요. 그죠? 그것은 천지인사상 거기서 나오는 초사흘. 그래서 BC 8937년 상달 10월 초사흘이 개천절의 온조입니다. 그러면 음력도 양력도 아닌 복원된 절기력의 10월 3일을 찾아야 우리 민족의 개천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황해 서해 태평원 지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요. 이동해 가다가 지구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지면서 4대 강유역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바닷가에 있으면 또 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럴 게 무서워가지고 산을 기준으로 해서 천산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천산에 이르기 전에 처음 나왔던 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가 있냐? 천산 유럽 쪽으로 조금 가까운 쪽에 이덴온이라고 있어요. 이덴온. 거기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온강, 비송강, 성경에 나오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이쪽에서 에덴 동산 찾으시지 마시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서 천산으로 이동합니다. 천산에서 다시 곤륜산으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네? 곤륜산을 거기 서안 그쪽으로 문화가 형성돼요. 환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쪼개지기 전에 나라는 환국이 아니라 구이였습니다. 구이. 우리나라 코리아의 원 발음이 코리아가 끝에 있는 A가 네이션이라 그랬죠. A를 빼면 구이가 됩니다. 구이. 코리가 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태초의 나라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쪼개지고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BC 8937년 10월 상달 초사흘날 하늘에 선포를 해요. 먼지가 황사가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개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어졌다. 그래서 개천입니다. 개국이 아니라. 하늘이 1300년 동안 계속 추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구름이 거쳐가지고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천문으로 보고 10월 3일을 개천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개천절 유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안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까 이 서양에는 얼음지대였다고 그랬죠. 동양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 우리나라가 인류 시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청나라 때까지도 봉금지대라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황제들이나 황제 가족들 내지 화랑들이 여기서 수련을 했어요. 불교의 도를 닦다가 여기 한 명을 선출해가지고 서안에 가서 정치를 하게끔 한 겁니다. 옛날에 황제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천문을 연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문의 나라입니다.
동방예의주기라 했고, 아까 동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것보다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 그것이 대륙에 가고 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황제 역할을 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냐? 일제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시작되기 전까지도. 프린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에서 소년을 쓴 사람 아시죠? 최초의 신채식, 최남선, 그분 아버지가 최헌규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간상감에서 근무했다 그랬습니다. 간상감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달력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한테 받은 달력을 갖다가 농력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인쇄해갖고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최헌규가 당시 이제 최헌규 집안 자손들이 지금 잡지에다 써놓은 글을 저는 그걸 근본으로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 가옥이 2000채 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 80채가 자기 집 소유였답니다. 그 정도 부자였답니다. 그것을 농력을 인쇄하고 팔았는데 농력이 우리 역사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 농력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최헌규가 한반도에서 달력을 팔았을까요? 대륙에서 팔았을까요? 그 당시에 무역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최헌규는 대륙에서 한반도 황제가 내려준 달력을 받아가지고 대륙에서 팔아서 그 부자가 됐고, 그 부자 된 돈을 한반도 와가지고 최남선이를 보내면서 그 집을 산 겁니다. 그걸 일제놈들이 다 하게끔 했겠죠. 네. 그래서 570만일 때 1431만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게 근거를 갖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땅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고요. 간도, 연해주, 만주, 산동반도, 대만, 일본 열도 다 고려 제국이었고, 지금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쿠바, 거기에 재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재팬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그 죗값으로 해가지고 너 한반도 사람들 못 일어나게 저기가 지키고 있으라 해서 열도에 와가지고 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공격하고 패배해갖고 보상금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 왜 지불 안 했을까요? 왜 미국 요구 안 했을까요? 그런 금방 내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도 지금 캘리포니아 있는데 거기가 있었고, 일본도 쿠바 있는 데 있었고, 러시아도 거기가 있었고, 유럽 각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거기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에 미국이 차지하면서 다 쫓아내 보냈습니다. 다시 대륙으로. 그래갖고 여기가 황제국의 나라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민화를 시켜가지고 바이블 고유명사를, 번역하면 안 되는 고유명사를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나라 이름도 번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 불러야 되고, 미국 놈도 대한민국이라 불러야지 무슨 코리아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코리아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코리아가 맞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쉬운 국가 나라 이름이었고, 그 나라 이름이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아까 말했던 황제의 달력, 황력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간다고 그러면서
C 코리아를 K 코리아로 바꿔버리면서 역사를 다 묻어버려요. 그래갖고 앞전에 정권 건국절이라 하려고 그랬죠. 건국절은 뭡니까? 나라를 처음 세운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까? K 코리아는 건국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코리아는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아직 광복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광복을 못하고 이 C 코리아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모든 역사가 다 밝혀집니다. 개천절 앞으로는 민족 제야사학자들 음력인지 양력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음력도 양력도 개천절 아닙니다. 고유 달력 복원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10월 3일은 그러면 음력도 양력도 아니고 네. 황력? 예. 황력이라고? 예. 황력의 10월 3일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달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력인데요. 예? 이게 양력인데 입춘을 들입자를 쓰는 게 아니고 설입자를 쓰죠. 설입자에 본춘자를 씁니다. 설입자를 이두식으로 읽게 되면 설이 됩니다. 맞죠? 여기다 날일자를 붙이면 날일자를 이두식으로 읽게 되면 날이 되죠. 그래서 입춘이 설날이 됩니다. 이 날이 우리나라 시온의 날이었고 이걸 계절력, 절기력 해가지고 개자를 써서 이 날이 1월 1일입니다. 근데 요것은 양력의 1월달은 한자로 인월이라 그래요. 2월을 묘월이라 그러고 인묘진 사오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자축하는 해월이 상달이 됩니다. 그 상달이 10월이고 상달에 초승달이 처음 뜨는 세 번째 날 초사흘날을 개천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개천절 역사 바로 아셨죠?